저는 반대죠. 더 중요한 거는 자영업의 구조를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하고 엉뚱한 변죽을 치고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승진 변호사님은 현 정부에 반대한다. 안돼. 요즘 이재명 정부의 비탄감 정책으로 개인회생이랑 관련 없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콘텐츠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던데. 아 그래요? 내 건데. 정치 유튜브 뭐 이런 데서 네. 많이 올라오고. 네. 질 수 없죠 그러면. 그렇죠. 네. 뭐가 일단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?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겠다. 그리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이 영상을 찍는 날짜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존에 있던 새출발기금을 확대 적용하고 그리고 추가로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채무를 매입해서 탕감해준다. 이런 두 가지 방향이고요.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새출발기금은 탕감률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좀 제한이 있었는데 그 제한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. 크게 보면은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면은 최대 탕감률을 90%까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. 기존에는 80%거든요.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90%까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배드뱅크인데요. 배드뱅크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전액 탕감해주겠다. 이게 좀 파격적이죠. 이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. 반대하는 의견이 엄청 많더라고요. 저도 보니까 제일 많이 들은 건 이거예요. 기다리면 탕감된다면 사람들이 다 7년 연체시켜서 탕감받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요. 어제 제가 본 인터뷰에서도 어떤 소상공인을 인터뷰하더라고요. 코로나 때 너무 어려져서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든 다 갚은 다음에 사업을 줄여서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좀 울분을 토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. 이런 비판도 있어요. 특히 금융권에서 하는 내용은 이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.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영업자들이 재기하느냐? 그거 아니고 이거 미봉책에 불과하고 어차피 이들 또 망한다. 자영업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비탄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고요. 또 다른 비판은 왜 내 세금으로 이걸 하냐? 이 재원 조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있습니다. 왜 내 돈으로 이 사람들 빚을 탕감해줘야 되지? 뭐 이런 생각이죠. 그럼 변호사님은 네. 반대인가요? 사실 찬반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게 사실 기존에 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.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이 업계에 계속 있으면서 봤잖아요. 일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걸 보면은 새출발기금이 기존에 80%까지 탕감되던 거를 이제 중위소득 60% 이하면 90%까지 탕감해주겠다고 하죠. 중위소득 60% 이하면 파산해서 전액 면책받을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미. 근데 그 방법 아니고 새출발기금으로 그거보다 좀 덜 좋은 방법을 만든 것 뿐이에요. 더 탕감해주는 건 아니고요. 더 탕감해주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비판받을 점이 있고요. 또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정부가 5%로 사들인다고 했어요. 가액이 5%. 내가 1,000만 원을 연체했으면 그 채권이 50만 원에 캠코가 사들이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정부는 사들이고 그 사들인 돈이 8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하고요. 그중 4천억 원은 재정으로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4천억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내겠다고 합니다. 협의는 안 되었대요. 네. 결국은 세금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. 만약에 어떤 사람의 채권이 1,000만 원짜리 채권인데 6년이 연체됐어요. 그러면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? 6년이 연체가 됐다면 이 사람은 100% 신용불량이거든요. 신용불량자로 주거지도 할 수 없고 휴대폰도 없어요. 신용카드도 없고 그냥 숨어 사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에 대한 1,000만 원의 채권 얼마면 사시겠어요? 받을 수가 없을 텐데. 그쵸. 웬만하면 안 사죠. 50만 원도 안 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거를 50만 원을 주고 산다는 거죠. 이거는 사실은 채권 파는 사람한테는 이익이에요. 채권 파는 사람은 100% 그거보다 싼 가격에 사왔을 겁니다. 채권은 양도를 계속 거치거든요. 처음 1년 된 채권, 2년 된 채권, 3년 된 채권 쭉 이어가면서 점점 싼 가격에 팔려나갑니다. 그래서 누군가가 미리 정책 방향을 알았다면은 좀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고요.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. 금융기관은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자기 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.
그리고 부실채권 비율이 얼마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도 해요.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좋고 탕감 많은 사람 입장에서도 좋고 그 연체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게 맞아요. 하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배 아프죠.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실제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, 7년 연체된 사람 현실에서는 거의 못 봤거든요. 그런 점까지 고려하고 각자 다시 한번 의견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. 저는 반대죠. 더 중요한 거는 자영업의 구조를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하고 엉뚱한 변죽을 치고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새출발기금이 확대되면서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20년 동안 갚게 해준대요. 원리금을. 근데 소상공인들이 현재 평균 나이가 50세가 넘어요. 이 사람들한테 20년 뒤까지 갚게 해주면은 다 갚을 수 있을까요? 또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. 그래서 현장을 너무 모르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승진 변호사님은 현 정부에 반대한다. 안돼. 제가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요.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은 이 음지에 있는 7년 이상 연체된 사람을 양지로 올릴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예요. 그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. 하지만 자영업자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이 상태로는 안 되고 후속적으로 이 자영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